반갑습니다. 권영규 권영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2월달 로드맵이 가장 성립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입시는 지금 시간을 갖고 2년, 3년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떤 로드맵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지금 카이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카이스트 전형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국외고에서도 카이스트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 또 국제학교에서도 카이스트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 또 영재고에서도 카이스트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 일반고에서도 카이스트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 근데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학생은 내신이 좋고 좀 서류가 부족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학생은 서류는 좋은데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학생들은 다해군의 어떤 역량을 걸쳐서 이미 3, 4년이 걸쳐서 굉장히 특기자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상들을 해놓은 학생들이 있는데 자꾸 학교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작년 전형 분석을 좀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어떤 학생들이 어떤 전형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넣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지. 왜냐하면 다 똑같은 색깔의 학생인 것 같아도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 달라요. 이건 태지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너무 한국 입시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너무 수능이 아닌 이런 수시루의 입시들, 서류가 들어가고 면접이 들어가는, 실적이 들어가는 이런 입시에서 너무 잘 모르시고 전략을 못 세우시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국제학교, 해외고, 영재고, 일반고 학생들, 카이스트를 지원한 학생들은 좀 보시면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보시죠. 자, 이건 작년 거, 아직 올해 거가 안 나와서 작년 거 갖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나 작년이나 많이 비슷할 텐데, 먼저 카이스트는 보이시죠? 창의 조정 인재가 있고 학교 정원 추천 조정이 있습니다. 얼리 어드미션에서 창의 조정 인재, 그럼 학교 정원 추천 조정은 뻔한 거죠. 내신이 좀 잘 나오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학생 교과 전형 같은 성질이죠. 근데 창의 조정 전형은 좀 달라요. 그래서 보면 정원이 220명이었어요. 그다음에 20명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모집 인원이었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땡겨서 보면 입학 시기는 2026학년도 봄이 되겠죠. 자,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법내, 국내 법령에 의해 동등 학력. 그렇죠? 외국에서 마지막 3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조기 졸업을 이수한 자는 외국고 전형 지원에 해당되며 본 전형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고 전형이 따로 있어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학연재 선발위원 규칙 과학기술통신부령 제1호에 따라서 카이스트 과학연재 선발위원회에서 과학연재로 선발되어 학사과정 입학자고 인정받은, 그 다음에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751호를 해서 상급학교. 그래서 여기 자기가 되나 보시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내가 어느 전형에 어떤 자격이 되는지는 알아요. 근데 내용을 봐야죠. 자, 창의 도전 인재 전형은 서류가 100%입니다. 이건 생계부가 있는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당연히. 생계부가 없는 학생들보다. 생계부가 없는 학생이라서 검정고시 9개국의 학생이라서 모르면 생계부 대체수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는 생계부가 있는, 왜냐하면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성취도 학업 생활 충실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해외고도 물론 학업생활 충실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창의 도전 전형은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영재고나 다사고나 특목고를 다니는데 일반고도 다니는데 내가 조금 공부는 떨어져요. 근데 내가 스펙이 많은 학생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카이스트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학생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내신은 좀 떨어져도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 카이스트에 맞는 걸로 풀어내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 관점,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게 10가지가 있다고 쳐도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기자 전형에서 스펙이 많아도 자꾸 떨어지는 학생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10개의 스펙을 어떻게 카이스트에 맞게 내가 여기서 관점으로 변형을 시켜서 풀어내는가. 서식을 통해서. 특히 국외고나 검정고시 학생들이 특기자 전형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 레이트 어드미션에서 보면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고 전형이 있고 여기 보면 특기자 전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뭐 자소서 들어가고 서류 다 들어가요. 뭐 이렇게 어떤 실적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묶어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내가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카이트에서 원하는 영재가 되기 위해, 특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10가지를 한 것도 중요한데,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뭐하고 이어지냐 하면 서류의 구성하고도 이어지지만 또 뭐하고도 이어지냐 하면 면접하고도 이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이 수시만 전했잖아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자기 걸로 못 만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답답하다는 건 걔가 못해서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전 선생으로서 노력을 합니다. 정말 정말 다 줘요. 근데 그걸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해서 앵무새가 외운 듯하게 얘기를 해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스펙도 같이 연구를 해서 같이 그 스펙도 학생을 위해서 성장을 시킵니다. 선생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것이 결론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보이는데 그걸 고치지 못해서, 근데 그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년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그걸 받아들여서 성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서 한 학생들은 1년도 되는데, 아이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른 거예요. 굉장히 손재주도 있고 그걸 잘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은 있는데, 그만큼 얘는 누구나 다 가르쳐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인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카이스트에서 원하는 거는 독창적인 스펙도 원하지만 그거를 밑받침할 수 있는 인성, 그 인성이라고 말하기 단어가 인성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걸 다 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재로서의 어떤 IQ도 있지만 EQ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와, 근데 그거를 가르쳐서 그게 안 돼요. 마지막 면접까지 보낼 때의 제 마음은 제발 마음을 편하게 갖고 이거를 너가 나한테 배워서 외웠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같이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거는 너 거야. 너가 세상을 어떤 문제점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에서 이걸 했는지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돼. 그럼 넌 붙어. 근데 이걸 못해서 떨어진 아이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얘는 스펙도 다 갖춰지고 다 갖춰졌는데도 뭐 때문에 떨어지냐? 우선 서류를 구성을 못하는 거고, 구성도 가르쳐서 했다고 치면, 두 번째, 배워도 그걸 자기화시키지 못한다고밖에 단어가 좀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보통 이 아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1년이라는 시간 갖고 안 되는 아이는 2년, 3년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이미 다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들 연구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아이가 안 되는 부분을 꼭꼭 집어서 그것만 이 아이가 시간을 갖고, 시간이 없으면 안 되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 별거예요. 시간을 갖고 이 아이가 바뀔 수 있게 자꾸 넣는 거죠, 가리켜서. 그러면 지금 보통 상식적으로는 1년에서 될 건데, 이 아이가 아이의 특수성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럼 그 아이가 살아온 과정이나 이런 것들 다 봐야겠지만, 이미 지나온 시간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2년.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제학교가 됐던 해외고가 됐던 뭐가 됐던 대학을 실패를 하려면 기간을 잡고 들어와서 백지 상태에서 선생님과 같이 배우면서 그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보통 1년 정도 와서 떨어지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근데 보면 뭐가 안 되냐면 이미 어딘가에서 이렇게 뭔가가 잘못 묻혀왔어요. 뭔가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그 생각에. 가르치면서 이제 저 선생님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깨달아서 믿고 가긴 하는데, 이 어딘가에서 묻혀오거나 잘못 형성된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생각과 마음이 끝까지 가서 그걸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수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지금 제가 인성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생각하면, 이건 마음가짐이나 인성이라기보다는 그 그릇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로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릇이 안 돼서냐? 그게 아니라 이게 빨리 되는 애가 있고 좀 늦게 되는 아이가 있고, 어디가 굉장히 뛰어나면 어느 부분이 하나가 결핍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럼 그거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다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그럼 그 결핍, 하나가 굉장히 우수하지만 그 결핍된 부분을 위해서 가리킨다는 건데, 이게 1년이 안 되면 이거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이걸 그 아이를 변화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가장 확률도 많고, 그 다음에 가장 노력은 같이 들였을 때 가장 아이가 좋은 게 뭐냐면 중3, 고1부터 와야 된다.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특기자유에, 의대 전형의에 이런 어떤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대학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떨어지는 아이는 계속 떨어집니다. 붙는 아이는 다 붙어요. 그게 뭐냐? 별게 아니야. 다 똑같이 가리키고 그 아이 걸 찾아가지고 연구해서 가리키는데, 결과로서
승부가 나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얼마나 시간을 갖고 더구나 그 목적성을 갖고 그걸 정말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제 걸 받아들여서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자기 거 하기 노력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것이 안 되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빨리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은 그것을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은 없고 해야 될 건 많고 그러면 이제 입시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다예요. 입시에 다. 왜냐하면 선생을 어떻게 하는 방법도 알고 어떤 프로젝트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 프로젝트를 지도할 수 있는 그 시선과 눈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아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모르겠어요. 그거 굉장히 어느 곳에 굉장히 그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또 그게 결핍됐거든요.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그냥 가장 정말로 좋은 건 어차피 한국 입시는 부스를 만들어 지금 보면 해외에도 그렇고 전화가 많이 와요. 우리 아이는 스펙은 많다는 거야. 공통된 상황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떨어지는가? 스펙이 많으면 붙어야지. 솔직히 말해서. 이런 특기자 전형은 스펙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떨어지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이 어떤지를 저는 가르쳐 보니까 알잖아요. 구성을 못하고 그 어떤 관점으로 모으는 걸 못하고 특히나 내신이 안 좋은 아이일수록 특기자 전형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국계고, 생계부가 없는 아이일수록 생계부 대처식이 특기자 전형을 많이 할 것이고 국제학교, 제주국제학교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떨어지는지 보세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면접은 별거 아니다. 천만의 말씀. 면접은 절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면접은 서류와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요. 그걸 자기 거 하질 못합니다. 차라리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배우면서 하나씩 재미를 느껴가면서 이렇게 선입견 없이 들어온 아이들이 자기 거를 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시간이 중요한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왜?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붙는 아이들은 여기 4년이라는 시간을 그만큼 그게 노력이라고 좀 봐요. 우리 아이가 당장 지금 결과도 나오지 않는 걸 고등학교 1학년부터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과 나오는 게 다르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울리에서 지금 다시 볼게요. 창의 도전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아이는 내신은 별로 좀 안 되지만 이렇게 뭔가 스펙이 굉장히 맞게 구성이 된 아이들. 학교장 추천 전형은 반대죠. 학교장 추천 전형은 보면 95명을 뽑아요. 작년에 뽑았어. 올해도 뭐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학생으로 아래의 추천 기준이 소속. 그 학교에서 추천을 해줘야 돼요. 학업 역량, 수학, 과학, 탁월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고등학교별로 최대 2명.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좋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다 좋은데 공부를 좀, 그러니까 의대도 그렇고 이 카이스트도 그렇고 내신이 좀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해서 확 너무 안 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1등급이 간다고 하면 2등급이 가는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전형을 하는가. 그래서 보면은 우리 아이가 뭐 굉장히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영재고를 다니는데 7등급, 6등급이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카이스트를 가야 되면 이거는 검정고시로 돌리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카이스트가 창의적이고 그걸 본다고 해도 그 학교의 생활 자체를 보기 때문에 얘가 학교에 지금 몰입이 된 학생이라면 내신 5등급, 6등급 그러면은 벌써 거기서부터 깎이는 점수가 큰 거예요. 근데 2등급 정도에서는 학교장 추천을 못 받으면 창의 도전 전형으로 가는데 그만큼 창의 도전 전형은 그 스펙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가 혼자 한 결과물들이 많아야겠죠. 생기부에서. 그러니까 벌써 이것이 안 되고 까봤는데 생기부를 까봤는데 다른 아이하고 나눠 먹은 게 많다. 근데 성적은 안 되는데 창의 도전으로 가야 된다. 그럼 벌써 안 되는 거예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웠을 때 짜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길러 일반 전형 기획으로는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일반 전형 좀 보여드릴게요. 일반 전형은 410명.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래서 아까 기준은 똑같아요. 1단계 서류평가, 학업 역량을 많이 보죠. 수학, 과학, 영어 관련 개인별, 구순 면접. 그 다음에 적합성은 질문.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자, 일반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보다는 좀 그래도 추천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근데 여기서 학업 역량이 수학, 과학, 영어를 개인별 구술 면접을 봐요. 말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수업 시간에 말 시켜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인 게 아니라 이거는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방법이 있으니까 너가 찾아봐 이런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학원에 가면 이건 이거야라고 가르치고 암기를 시키고 거기서 뭐 한 86점, 90점 거기에 이제 거의 사람들이 목을 매는데 이런 조금 더 상위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공부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공부를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도 1종 학원 있고 2종 학원 있고 뭐 3종 학원 있고 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에 맞게 수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고 생각을 못하는데 무슨 카이스트를 갑니까? 적합성은 지원서 기반 질문 및 공통 질문에 대한 개인별 구술 면접. 이게 다 면접, 서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 꽃이 특기자 전형이라는 거죠. 해외고 전형도 있고 국외고 전형 좀 더 말씀드릴게요. 30명 조금밖에 안 뽑아요. 근데 보면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로서의 특정 융합 인재로서의 최상위 역량, 최상위 역량이라는 것을 결과를 본다는 거예요. 학업성 취도, 우수수저, 학교생활, 안인성, 도전, 보는 게 인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인성이라는 말밖에는 학종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인성은 그 인성하고 달라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인성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을 많이 타와요. 짜잘한 상들을 굉장히 많이 타오는데 관통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창의성이에요. 상을 많이 탔다고 해서 창의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을 타는 기술은 알아요. 기똥차게 압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상을 타는지는 잘 아는데 이 아이가 그걸 뛰어넘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걸 뛰어넘는 어떤 창의성이 없는데 이 창의성 위험란을 보니까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그 정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상도해요.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는 게 있다는 것을 그랬을 때 융합이 됐을 때 이걸 한층간 보강해서 더 기발하면서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걸 모르는데 그게 이미 편견이 잡혔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지어 가르쳤는데도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해봤을까 잘한 것만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유튜브 찍는 것도 시간도 없어요. 이걸 뭐 100편, 200편 다 케이스마다 찍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뭐냐 안 됐던 아이들을 얘기를 드릴게요. 잘 된 아이도 물론 있지만 잘 된 거는 시간을 갖고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 다 잘 됐어요. 근데 안 된 거, 안타까운 거 왜? 지금 안 된 아이들을 보면 다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아이들을 본다면 그거를 선택하지 못해서 그걸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그대로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있다면 이걸 뭐 깨달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시는 절대로 뭐라 그럴까요? 저번 아이는 이렇게 해서 됐어요. 항상 그걸 데이터에서 말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는 저번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는 정말 이상적인 게 뭐냐 부모님이 아이를 잘 관리를 하세요. 보통 이런데 의대나 보통 카이스트나 보통 이런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보시면 굉장히 잘 아이를 소통하시는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좀 달라요. 그건 제가 알아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소통을 하는데 세부적인 것까지 접근이 되냐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물론 이것이 일반적인 보습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아이들하고는 달라요. 그건 제가 알죠. 십몇 년, 거의 20년을 했는데. 근데요, 우리 아이가 뭐 책을 읽고 안 읽고를 떠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세계를 바라보고 더 우리가 공감이 된다면 이 아이가 정말 이걸 하고 싶어서 하냐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밀한 부분까지 이거를 같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저는 뭐 지금 단어가 케어라는 것밖에 생각은 안 되는데 뭐 아이를 그냥 학원에만 보내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 물론 알아서 하지요. 최선을 다해서 알아서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살아온 어떤 과정들이 있고 이 아이가 거기서 느끼고 이미 형성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중3에서 고1 올라오면서 정말 믿을 만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맡기시면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더 빠르고 그래서 케어는 케어인데 정말 그러니까 선생님과 간섭이 아니라 부모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선생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믿음으로 나온다고 옛날에는 생각했는데 믿어도 그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근데 그게 이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설명은 못하지만 두 가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적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 아이가 정말 이걸 통해서 본인이 행복한 삶을 바라냐. 그래서 그게 의사도 돼야 되고 카이스트도 돼야 되고 그게 음대도 돼야 되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여기에 목숨을 걸고 오는 아이는 제 가르침이 들어가면 그 아이가 해냅니다. 이게 이 학종이에요. 카이스트까지 공부했던.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아이도 원하고 부모님도 원해요. 그냥 다 알죠. 선생님도 원합니다. 너무나 부모님 못지않게 아이가 잘 되길 원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해서 행복한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거.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부모님하고 해서 해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정말로 해서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혹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가르칩니다. 이제 사실은 선생을 가르치다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걸 가르치면서 떨어진 아이, 붙은 아이를 다 봤잖아요. 붙는 아이는 여태까지 공통된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가요. 근데 어쨌든 시작을 하고 이 아이가 원하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정말로 그게 꽤 횟수를 많이 가르칠수록 변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나가서 상은 엄청 타와요. 근데 그걸 행복해하진 않아요. 뭔가를 많이 선생님과 같이 하고 하라는 것만 해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켜서 잘해요. 물론 거기까지만 해도 훌륭한 학생이죠. 아, 훌륭한 학생입니다. 요즘에 안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은데. 근데 진짜로 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생각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질 않아요. 목숨을 걸고 하는 아이들은 자기 걸로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뭐 다리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지금 하나가 아파도 이 아이는 선생님 죄송한데 수업했으면 좋겠어요. 병원까지 가서 제가 수업을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학생부종합 전형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고 와서 상을 많이 태웠는데 합격되는 아이와 떨어진 아이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결국 그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시작점이 이 아이가 정말 이걸 해서 행복한가. 만약에 그게 근데 이건 있죠. 지금 당장 안 해봤으니까 행복한지 안 한지는 몰라요. 근데 이걸 하면서 재미가 있고 이걸 하면서 뭔가 배움이 있고 이걸 통해서 삶이 굉장히 이 아이가 그러니까 윤택해진다는 것은 삶이 굉장히 뭐 재미라고 표현을 할게요. 세상을 좀 다르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면 이건 이 아이한테 맞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중에서는 억지로 재미없는데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걸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건 봤어요. 책임감으로 하는 아이들도 이걸 하다 보고 제 수업을 하면 재미가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1년 갖고 안 되고 그 재미가 생긴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1년은.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계속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이제 지금 영재고나 뭐 특목고에서도 문제가 많이 오는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논아먹는 스펙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그 힘이 나오냐? 똑같은 A라고 하는 사회현상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도 이걸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시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별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발명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기자만 따서 그것만 결과로 가면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건 그냥 기술적인 겁니다. 근데 카이스트는 절대 그 기술적인 아이들을 뽑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아까도 이 아이들 인성, 도전, 창의, 배려, 발전 가능성이 거기에 다 이렇게 버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은 굉장히 본인이 보시기에 뛰어났는데 자꾸 떨어진다. 이게 없는 거예요. 빨리 이거를 충족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 면접평가 특기 역량은 특기 관련 우수성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개별 면접 기반. 그러니까 이미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면접을 보고 면접에서 그 학교가 뭐가 나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 케이스를 갖고 영어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는데 그래서 정말로 의사가 되기 싫은데 솔직히 말 의사가 되기 싫은데 의사는 시켜야 된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일찍 데려오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가 그냥 하는 척이 아니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제가 이 아이가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면서 정말 의사를 만들 때 다만 시간은 4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이거 절대로 1년 갖고 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아이의 마음이라고 해도 그렇게 어거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얘가 정말로 의사가 되기 싫은 아이가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의사가 정말 돼야 되는 걸 깨닫고 했을 때 거기에 힘이 붙는 거예요. 자기께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관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적합성은 지원서 기반 질문 및 공통 질문에 대한 개인별 구술 면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볼까요? 특기자 전형도 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레이트에서 외국어 전형 하나만, 수능 우수자 전형은 뭐 다 아시겠고, 외국어에서 가는 전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것도 선택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선생하고 계속 이것을 2년, 3년 기간을 계속 가시면서 일주일에 세 번씩, 뭐 세 번까지 아니라 두 번, 최소한 두 번 정도 뭘 하냐고 물어봐야 뭘 가르치냐고.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상도 태우고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한 프로젝트에서 그걸 통해서 상을 타려면 최소 1년이 걸려요. 상을 타는 프로젝트는. 그게 뭐 6개월에서 상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구 과정이. 연구에서도 상을 주는 그건 똑같습니다. 학자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최소 연구의 데이터가 나오면 1년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주 무슨 이렇게 짤막짤막한 그냥 상들은 탈 수 있죠. 조금만 아이디어 변해서 여기에서 한번 탔던 것 같고 이렇게 변해서. 근데 그거는 상의 개수를 많이 채울 수 있어서 그걸 갖고 카이스트를 가겠다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메인이 되는 DC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그 다음에 그걸 붙이는 걸 모르겠는데 그런 것만 갖고, 그리고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이건 중요한 거예요. 삶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이유 때문에 변화시키겠다.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죠? 생각의 사회에 따라서 움직임의 폭폭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외국어 전형을 보면 대한민국 국적 소비자로서 외국에서 마지막 3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2025년 8월 기준 예정자, 외국인 학교, 그다음에 외국 교육기관, 국제학교 출신자 지원할 수 없음. 국내 소재한, 그러니까 국제학교 학생들이 외국어 전형은 아닌 거죠. 아까 특기자 전형이라든가 잘 준비해서 창의도전 전형이라든가 일반적인 뭐 이제 전형에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도 문제를 잘 맞춰나가야 돼요. 생기부를 만들 때 국제학교에서도. 카이스트에서는 무슨 어떤 과목을 들어라 이건 없지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IB를 하든 AP를 하든 그걸 잘 맞춰가. 그냥 생물만 들었다고 해서 성적만 높다고 해서 그게 의대 가는 거에 기본이고, 그거는 의대 가는 거에서 플러스를 받는 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생물을 했어요. 당연히 의대 가면 생물도 해야 되고 화학도 해야 되고 케미도 해야 되고 다 해야겠지만 그거 중에서 뭔가를 내가 더 보여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특히 고교학점 체제에서는. 그 다음에 국외 고등학교 소지한 재외국민교육지원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한국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혼전히 이것은 외국인 학교, 외국 학교, 그러니까 외국 학교, 외국에 있는 카나다나 미국이나 이렇게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3년 이상을 고등학교 과정을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취재된 해외 검정고시나 이건 하지 안 되고, 그다음에 해당 국가의 학제상 월간 또는 조기준 검정에 대한 출신학교 징계를 포함한 제출하여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곳은 외국고 전형, 레이터 어드미션에서는 한국인인데 국적 갖고 있는데 외국인 고등학교 3년 졸업한 학생들. 생기부 대체 소식을 마련해야겠죠. 그래서 지원자의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성취도, 학교생활 충실도, 인성 도전 창의 배려. 인성 도전 창의 배려가 어느 대학 가든 학생 종합전형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발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5년 12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면접도 있고요. 자기소개서 독서 이력 들어가죠. 자, 특기자 전형 들어갑니다. 카이스트는 자기소개서 들어가요.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그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최대 3개까지 각 한쪽 제출 가능. 그래서 그 증빙서류 그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특히 외국고 검정고시, 특히 외국고 검정고시는 이것을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더 잘 진위를 확인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해야 돼요. 프로젝트를. 그 다음에 성적 증명서, 공인시험, 그 다음에 여권 4번, 뭐 출국 사실 기록, 뭐 이런 거죠. 다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서류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 가르쳐서 붙는 아이들을 보면 중3 때나 고1 때 와서 학교 공부도 물론 해야 돼요. 그게 어떤 학교에 다니던. 근데 그거 하면서 결과만 만들어내라도 물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선생은 아이만 바라보는 거니까 하는데, 정말 하나씩 풀어내려면 책도 읽히고 그 책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생각의 힘이 마련이 돼야 그거 갖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것만 보고 이거 한다 그러면 똑같은 결과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그 창의력 게임이고, 그걸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면은 기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오는 학부모님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적은 기간에 나한테 엄청난 걸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잘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결과가 또 좋게 나오면 좋죠. 아이가 잘 받아들이고 똑똑한 아이라. 이 똑똑하다는 것은 그 IQ만 높은 게 아니라 보면 IQ와 EQ가 같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 중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다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아닌 아이가 그렇게 짧은 시간을 남겨놓고 왔을 때는 이것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2월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로드맵을 어떻게 짜냐가 중요한 거고 그게 급하게 가려고 그래요. 한국에 보면 모르겠어요. 뭐 지역사회에서 보습학원 하는 걸 보면 그 사실 이렇게 보면은 공부도 못하고 아예 기본도 안 돼 있는 아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생들이 눈 가리고 아웅한단 말이에요. 그냥 뭐 우리 얘는 근데 보면 굉장히 기본도 안 돼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국어 과목을 들면 책은 하나도 안 읽어서 어휘력으로 말할 수 있는 기본 단어 자체도 몰라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무슨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그런 아이도 있지만 또 잘 돼 있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시발점이 다른 거예요, 시작점이.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만 사실 가리켜서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동네 보습학원들을 보면 다 데리고 있는다고. 왜냐하면은 머릿수로 아이들을 채워서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전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잘 할 수 있는 아이 하나, 둘, 셋, 그 한 명 한 명을 갖고 빨리 가르쳐서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식의 것을 바라보냐가 달라요. 뭐 국제학교만 다닌다고 해서 그 교육이 엄청나게 창의적인 교육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지금 입장에서 그것이 학교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 다 상황이 다른 거니까 뭐 자사고 정도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잘 접근해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자사고 다니고 들어갈 수 있는 애이 몇 명이나 돼요. 아닌 아이들이 더 많지. 해외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미리미리 시켜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3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주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차근차근 해야 돼요. 그것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카이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좀 약간, 뭐 말은 다 하는데 이 저녁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여유를 갖고 준비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